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2026년 4월 24일 금요일자 마켓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흐르고 있는 좀 복합적인 신호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청산 사태랑 거시적인 제도와 움직임이 묘하게 맞물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혼탁한 데이터의 기저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표면적인 자금 이동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요 가격 변동을 보면 대장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77,812달러로 0.52% 하락했고요. 이더리움도 2,309달러로 1.92%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이런 와중에 XRP는 0.55%, 도지코인은 1.50% 오히려 상승하는 혼조세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01%로 살짝 감소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같이 하락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약간 거대한 저수지의 수문이 살짝 열리면서 잉여 자금이 더 작은 계곡으로,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형적인 순환매 현상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저수지 비유가 시장의 표면적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데이터 이면에 보면 그 자금이 온전히 알트코인이라는 목적지로만 향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디파이 시가총액이 4.08%나 감소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오히려 3.10% 증가해서 1,903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서 이자를 창출하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으로 잡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흔히 디파이 자금이 줄어든다는 건 위험 선호 심리가 꺾였다는 뜻인데 동시에 알트코인 일부는 오르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단순히 알트코인 단기 차익만 쫓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칭하려고 유동성이 높은 대기성 현금,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피신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폭풍 후에 대비해서 언제든 쏠 수 있는 실단을 비축하는 심리인 거죠. 디파이에서 굳이 이자를 포기하고 자금을 뺐다는 건 지금 장세의 내재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해킹이나 청산 위험을 감수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아,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냥 현금 주고 관망하겠다. 네, 극도의 관망세인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순환매에 참여하면서도 거시적 충격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걸어두는 아주 방어적인 태세입니다. 야, 이 방어적 태세라는 분석이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하려다만 그 끔찍한 파생상품 청산 데이터랑 완벽하게 연결이 되네요. 파생상품 시장이 오늘 정말 피바람이 불었죠. 맞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는지 이 롱 청산 데이터를 보면 고개가 그냥 끄덕여집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레버리지 포지션이 무려 3억 2,671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죠. 네. 게다가 최근 4시간 기준 청산의 76.9%가 가격 상승을 예측한 롱 포지션이었어요. 심지어 이 거대한 청산 물량의 절반 가까운 48.36%가 바이낸스라는 단일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됐고요. 바이낸스 한 곳에서 절반이 쓸려나갔다는 건 특정 알고리즘 매매나 고래들의 유동성 사냥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동성 사냥이요?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 포지션 쏠림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치 시장의 탐욕을 징벌하듯이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흔들어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모순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XRP 가격이 1.1%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상승 마감했죠. 근데 청산 데이터를 뜯어보면 XRP에서만 무려 2억 9,340만 달러어치의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다 파산했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시장 특유의 그 플러시아웃 현상입니다. 플러시 아웃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롤러코스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롤러코스터의 최종 도착지는 출발지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춘 거죠. 네,
상승장이라는 방향성은 맞았네요. 하지만 도착지에 도달하기 직전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짧고 치명적인 하락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증거금을 넉넉히 채워두지 않은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아, 방향을 맞추는 거랑 그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은 매수 호가창이 얇아진 틈을 타서 아주 적은 물량만 던져도 가격을 순식간에 3, 4% 급락시킬 수 있거든요. 50배, 100배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고작 1, 2%만 빠져도 증거금이 다 컬리잖아요. 맞아요. 바로 강제 청산당하죠. 그리고 그 강제 청산 물량이 다시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작용하면서 하락고리를 더 길게 만듭니다. 연쇄청산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짧고 폭력적인 연쇄 청산이 끝나면 가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승 궤도로 돌아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데리고 말이죠. 진짜 무자비하네요. 오늘 솔라나에서 1940만 달러, 도지코인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롱 청산이 발생한 것도 결국 알트코인 특유의 얇은 호가창을 이용한 사냥에 고배율 투자자들이 휩쓸려 간 거군요. 맞습니다. 방향성만 맞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가 파생시장에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보여주는 교훈이죠. 자, 이렇게 단기 시장이 완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야를 거시적인 제도권 움직임으로 돌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앞서 본 파생상품 시장이 너무 야생적이고 통제 불능이니까 역설적으로 전통금융의 거인들이 진입하기 전에 당국이 맹렬하게 시장 정화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아, 최근 규제 당국 행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단기 시장의 과열과 절대 떼어놓고 볼 수 없죠. 네, 구체적인 팩트를 좀 짚어보면요. 최근 미국 법무부랑 연방수사국이 미얀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사기 조직을 단속해서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도 바로 나섰죠. 이 네트워크랑 연계된 캄보디아 현직 상원의원 콕 안을 포함해서 28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위스콘신주는 무허가 도박 혐의로 폴리마켓이랑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고요.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국이 시장을 엄청 옥죄는 전방위적 악재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죠. 불법 자금이 동결되고 플랫폼이 제소당하면 유동성이 경색되니까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과정 전체가 시장이 성숙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정비 작업이거든요. 아, 일종의 자본 위생 처리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당국이 범죄 자금이랑 무허가 플랫폼을 도려내는 그 순간에 전통금융은 비워진 영토에 자기들 인프라를 깔고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 테더가 지난 일주일 동안 30억 USDT 유동성을 새로 발행한 거라 모건 스탠리가 정부 머니마켓 펀드 형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포트폴리오를 출시한 게 우연이 아니겠네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월스트리트 거인들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랑 고객 신원 확인 기준을 무조건 지켜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수십억 달러 고객 자금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면 그 네트워크가 제재 대상이랑 얽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랑 재무부가 나서서 사기 조직 소탕하고 제재 명단을 명확히 해주는 게 사실상 전통금융의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시장 진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더러운 자금이 치워지고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니까 곧바로 실물 연기 자산, 그 RWA 시장이 폭발하는 거군요. 데이터 보셨어요? 네, 시가총액 성장세가 놀랍더라고요.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화하는 RWA 시장 시총이 불과 1년여 만에 41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무려 6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자금은 규제 투명성 없이는 절대 못 들어왔겠죠. 252억 달러라는 숫자는 이 시장이 더 이상 암호화폐 내부 자금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완벽한 방증입니다. 국채나 부동산 같은 전통 자본 시장의 본류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채택하기 시작한 거죠. 인프라 채택의 속도를 결정짓는 게 결국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일 텐데 이번 주에 정말 상징적인 움직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지금 초당적 지지를 얻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결정적인 이벤트는 이번 주 토요일에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연설 무대에 오른다고 해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산업 컨퍼런스에서 직접 메시지를 낸다는 건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거시경제의 주류로 완전히 편입됐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입법부의 초당적 지지, 그리고 행정부 최고위층의 직접적인 행보, 이게 다 맞물리는 걸 보면 정말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네, 명확한 법적 테두리만 완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RWA 시장의 252억 달러도 향후 들어올 막대한 기관 자금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혼돈과 재편의 시기에서 정확히 어떤 지표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까요? 일단 긍정적인 수급 요인을 먼저 체크해야겠죠? 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만 2억 2,300만 달러가 들어왔고 그중에 블랙록 IBT가 1억 6,700만 달러를 끌어당겼어요. 현물 ETF 순자산이 이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6.59%나 차지하게 됐죠? 맞아요. 게다가 일본 기업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려고 80억엔 규모의 사채까지 발행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파이프라인은 정말 견고해 보이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기관 자금이 현물 ETF로 꾸준히 들어오는 건 시장의 펀더멘털을 다지는 긍정적인 앵커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나 포지션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또 다른 숫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숫자죠? 바로 오늘 8,722억 달러를 기록한 파생상품 거래량입니다. 와, 8,700억 달러요. ETF로 유입된 2억 달러랑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현물 유입이 시장 바닥을 다지는 견고한 지각판의 움직임이라면 파생상품 시장은 그 위를 휩쓰는 허리케인급 폭풍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 시세를 흔드는 주도권은 여전히 파생 쪽에 있다는 뜻이군요.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죠. 현물 ETF 자금은 유통 물량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상승 기반을 만듭니다. 반면에 8,722억 달러의 파생 자금은 단 몇 분 단위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변동성을 극대화하거든요. 아, 거시적 환경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단기 가격 흐름은 언제든 폭력적인 되돌림을 겪을 수 있다. 오늘 3억 달러 롱청산 사태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들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굳히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포지션 구축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이 원래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높이는 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쓸려나간 수천억 원의 청산 데이터에 내 자본을 보태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방대한 데이터와 이슈들이 결국 하나의 큰 줄기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불법의 잔재를 베어낸 자리에 월스트리트 인프라와 252억 달러 규모의 실물 연계 자산이 뿌리내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관련 컨퍼런스에 등장하고 전통금융의 막대한 자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거대한 월스트리트 자본이 이 시장을 완전히 품게 되면 오늘 본 이런 3억 달러 규모의 롤러코스터 강제 청산은 미성숙했던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시장 덩치가 커진 만큼 앞으로 몰아칠 변동성의 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세질까요? 네, 현물 ETF라는 거대한 항구와 파생상품이라는 거친 바다 사이에서 시장이 과연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